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이른 시간이네요. 새벽 시간 6시 1교시 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글을 보다 보니까 아주 뜻깊은 그런 글귀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전달하고자 해요. 종교를 떠나서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모든 재앙은 입술에서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 뼈 때리는 그런 글귀더라고요. 모든 재앙은 입술에서 시작된다는 거. 석가모니는 말했어요.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은 결국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그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자신의 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입술의 30초는 가슴의 30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의 30초, 가슴의 30년. 그래서 무심코 그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는 평생의 이제 상처로 남을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감정이 격해졌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일단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을 선택해라.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가슴에, 내 가슴에 평생의 비수를 꽂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좀 와닿나요? 입술 조심해야겠네. 하여튼 조심합시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소식들을 한번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은 그 삼성이 가장 큰 경쟁자가 애플보다는 화웨이인 것 같아요. 중국의 화웨이가 올해 1분기 들어서 이 삼성을 제쳤대요. 그리고 폴더블 폰,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1등에 올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시장 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의 자료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화웨이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은 1분기에 35%에 달했는데 삼성은 그 같은 기간에 23%로 급락을 했다는 거죠. 급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화웨이가 폴더블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합니다. 새로운 5G 모델이 출하량의 84%를 차지하면서 폴더블폰 시장에서 큰 성과를 이제 거뒀다고 하는 거죠. 특히 보니까 메이트 X5하고 이 포켓2라고 하나요? 이 포켓2, 이것이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높은 판매 가격에도 불구하고 폴더블폰 시장에 집중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고요. 이런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게 됐다는 그런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폴더블 그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시장조사 업체 IDC를 보니까 이 중국 내 폴더블폰 출하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돼요. 또한 IDC는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속에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1분기에 1위를 차지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국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앞으로 경쟁 상대로서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까. 특히 화웨이. 하여튼 대단한 기업이에요. 이 화합물 반도체가 이제 급격히 커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를 새 먹거리로 삼고 있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수혜가 기대되는데,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그 화합물 반도체 글로벌 시장 보고서를 통해서 이 화합물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는 739억 1천만 달러에서 올해는 806억 한 7천만 달러로 9.1% 정도 성장할 거라고 밝혔고, 28년에는 333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 리서치 컴퍼니는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 사물 인터넷 등 그 웨어러블 기술과 이 5G 전기차 등 그 산업이 화물 반도체 사업을 이끌 거라고 전달했는데, 이 화물 반도체는 그 질화갈륨하고 탄화규소 등 이런 신소재들이 활용이 돼요. 기존의 규소 기반의 반도체보다 성능과 내구성이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을 더 낮출 수 있고, 특히 전기차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화합물 전력 반도체 시장의 그런 성장 가능성이 주목이 되는 거죠. 최근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속속 화합물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만큼 조만간 수익 창출 구조를 확보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지난해 6월이죠. 미국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요. 2025년부터 일반 소비자하고 이 차량용 분야에서 화합물 반도체의 일종이죠. 8인치 이 갈륨 화합물 전력 반도체 그 파운드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자회사죠. SK 키 파운드리를 통해서 내년까지는 8인치 갈륨 화합물 전력 반도체를 개발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후발 주자인데 그 전기차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기저 효과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글로벌 화합물 전력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은 유럽이 보니까 54%입니다. 미국이 28%, 일본이 13% 이렇게 되는가 보더라고요. 한국은 아직까지 점유율이 1에서 2% 수준이라고 하죠. 이 화합물 전력 반도체는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죠. 조만간 전기차를 비롯해서 데이터 센터 등 고부가치 시장에서 화합물 전력 반도체가 부응할 수 있다고 이제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쪽 분야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또 아주 신기한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그 이더리움 그 현물 ETF가 조만간 출시될 거라는 게 이제 관측이 되는데, 그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립니다. 비트코인을 별개로 해가지고 이더리움까지도 이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가상 자산업계에 보니까 이더리움은 2015년 7월이죠.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그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암호화폐입니다. 가상자산인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했다는 비트코인과 달리 이 개발자를 알 수 있는 가상자산이죠. 투자자들이 그 인식하는 매력 포인트와 희소성에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주 좀 특이합니다. 뭐 생긴 것도 보니까 뭐 그래요. 하여튼 이 친구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인물. 저번에 보니까 최근에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거리에서 카페에서 인전 목격이 됐다고 하네요. 이 시가총액은 가상자산 그 시황 사이트 코인 마켓 탭 기준 했을 때 620조입니다. 620조. 작은 게는 아닌데, 출시된 지 10년이 안 된 가상자산인데,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1.4배예요. 야, 어떻게 삼성전자보다 더 시총이 높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세계 2위죠. 비트코인이 1858조니까. 이 때문에 알트코인의 대표 주자로 이제 불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 가치의 그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는데, 반면에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이죠. 이 플랫폼으로서 그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일종의 가상 자산으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희소성은 비트코인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죠. 이더리움은 그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진 비트코인과 달리 이 발행량이 무제한이야. 무제한이라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금과 같이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상품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공급량이 무한하고 이제 스테이킹을 통한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이제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던 배경인데,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면 SEC에 그 미등록된 증권으로 간주돼서 거래 자체가 이제 불법이죠. 하지만 SEC는 지난 23일 그 스테이킹이죠. 스테이킹 기능을 이제 제거한 상태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장 신청을 이제 승인했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해서 8개 기관이 신청한 상장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또 미국 의회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입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보니까 SEC도 가상자산에 대한 그 심사 문턱을 낮췄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는 11월에 미국이 대선을 앞뒀다는 점, 그래서 이더리움 ETF 승인 배경으로 좀 꼽히는 것 같아요. 현재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친화적인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바이든도 유권자를 인식해서 가상자산 정책을 과거보다 온건한 노선으로 선회했다는 거죠.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들한테 오는 31일까지 ETF 정식 출시 직전 단계로 볼 수 있는 S1 수정본을 제출하라는 요청도 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 요청서를 승인한 지 8일 만입니다. 현재까지 블랙록하고 바네크 등이 S1 수정본을 제출한 상태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이르면 4달 중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고, 그러다 보니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X를 통해서 이 블랙록의 S1 수정본 제출은 긍정적인 신호다. S1이 승인이 빠르면 몇 주 내에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2의 비트코인이 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편안한 일요일 되기 바라십니다. 일요일 즐겁게 보내세요.